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초안전쟁이 끝나고 한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중국 역사에는 3대 악녀가 등장합니다. 전한의 고황우 여치, 당의 측천무후, 청의 서태후입니다. 간혹 측천무후 대신에 위 초고 삼국지 바로 이후에 세워진 진나라의 가난풍을 넣기도 합니다. 오늘은 셋 중에 가장 먼저 역사에 나온 인물, 고황우 여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안전쟁 4부작을 아직 못 보신 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정주행해 주십시오. 초안전쟁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방이 항우에게 최종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초안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죠. 일단 유방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평정하려고 계속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 내내 등장하는 흉노도 북쪽 경계에서 한나라를 괴롭혔죠. 그러면서 유방이 수도인 장안성을 비울 때는 궁 안 일은 여치에게, 궁 바깥 일은 오랜 친구이자 개국공신인 소아에게 맡겼습니다. 유방이 결정적일 때마다 자신의 부하나 지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전 영상에서 했는데 여치를 만날 때는 소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죠. 유방이 아직 말단 관직인 정장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소아에게 산둥성 지방에 돈 많은 유력자인 여공이 폐연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방은 소아를 졸라서 여공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관상을 볼 줄 알았던 여공이 유방을 유심히 보더니 제게 어린 딸이 있으니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딸이 바로 여치였죠. 여치는 유방과 결혼했지만 황후가 되기 전에는 평범하고 안락한 때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사고를 뻥뻥 치고 다니다가 급기야 진시황에게 반란까지 일으키고 산골짜기에 숨기까지 했죠. 그럴 때마다 여치는 기가 막히게 유방을 잘 찾아왔다고 하는데 당신이 있는 곳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어서 거기만 찾아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최첨단 영업, 시대를 앞선 홍보를 해준 덕인지 유방을 따르는 젊은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모습까지는 그야말로 조강지처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203년 항우가 없는 팽성을 빼앗고는 유방과 60만 대군은 승리의 도치에 헬렐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만 정예군을 이끌고 오는 항우에게 60만 대군의 목이 썩둑썩둑 날아간 팽성 전투가 벌어졌죠. 그 아비규환에서 유방은 팽성을 빠져나갔지만 여치와 유방의 부모는 그대로 팽성에 남겨지는 바람에 항우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유방도 남자였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자 생각이 났는지 척시성을 쓰는 두 번째 마누라를 얻어서 그녀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척부인 혹은 척희라고도 하는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전쟁의 시대에서 배우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 여치는 점점 삐뚤어지다가 자신이 살 길은 권력밖에 없다는 점을 알게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안전쟁은 끝났지만 반란과 외세 침략이 계속되다 보니 유방은 자주 궁궐을 비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황후가 된 여치가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 과정에서 남편의 권력을 위협하겠다 싶은 공신을 하나씩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사구팽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치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하려면 후계 구도가 중요하다고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치 배에서 나온 아들 유영이 태자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조 유방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척희의 아들 유여이가 눈에 가시였죠. 척희도 여자였고 자신이 살 길을 알았습니다. 항고조에게 자신의 배에서 나온 유여이를 태자로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했죠. 항고조도 척희의 간청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진시황이 적장자인 태자 부소를 패한 일 하나가 어떻게 가지를 치고 또 쳐서 진나라가 순식간에 박살났는지 한나라의 여러 대신은 똑똑히 봤습니다. 항고조가 척희에게 마음이 가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거기에 장량과 수와 같은 거물까지도 여치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항고조가 기원전 195년에 죽자 태자 유영이 그대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전한 해제입니다. 황제가 될 때 나이가 15살이다 보니 여치가 섭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치는 광녀로 각성합니다. 먼저 척부인을 평민으로 강등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버림받은 왕비가 머무르는 냉궁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을 쇠줄로 묶어버리고는 하루종일 쌀을 찢는 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황제에게 사랑받던 귀부인 척희는 당연히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좋은 왕이 돼서 봉지로 나가있던 아들 유여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의미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영한가라고 하는데 한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친은 안되겠다 싶었는지 좋은 왕 유여이를 독살해버렸습니다. 해제부터 즉위할 때 나이가 15살인데 해제보다 동생이던 유여이는 독살당할 때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칠 광녀 여치가 아니죠. 척희도 잔인무도하게 죽이게 됩니다. 잠시 제 개인 얘기를 드리면 깔끔하게 녹음하고 싶어서 대본을 몇 번이고 읽습니다. 물론 결과물은 늘 아쉽지만요. 그런데 대본을 읽으면서 깊게 이해하려고 머릿속으로 어떤 장면을 상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 때문에 저도 이번 편을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치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이 이 채널의 산종신기라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보고 듣기 힘든 장면까지 다 보시기를 바란다고까지는 저희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비위가 약하시거나 잔인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부분에서 30초 정도는 빨리 감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친은 일단 척희가 도망가지 못하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의 질투 때문인지 여성성을 훼손하려고 가슴도 베었습니다. 두 눈도 뽑아버리고 두 귀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외계 생명체처럼 돼버린 척희를 변소에 쳐넣었는데 광녀 여친은 이를 인간돼지라고 부르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친은 해제에게 척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마마마, 저게 무엇입니까? 참 귀엽니다. 해제는 여치와 달리 성격이 인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충격을 이기지 못했죠. 잔인한 여치에게 질려서 황제 직분을 멀리하고 방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더 골아픈 점은 여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욱 권력에 집착했고 한나라는 유씨의 나라가 아니라 여씨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고조도 여치가 권력욕이 대단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대신들과 함께 유씨가 아닌 사람이 제후로서 왕에 오르면 전하의 사람들과 함께 그를 토벌할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죽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죽은 황제는 산항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친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배에서 나온 유방의 여러 아들을 하나씩 폐위하고 여씨 집안 사람을 왕으로 마구 봉했습니다. 거기에 황제에 오른 지 7년 만에 그녀의 아들인 해제가 요절하자 해제의 아들 2명을 차례로 꼭두각시 황제로 세우면서 본인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한고조가 기원전 195년에 사망한 이후에 한나라는 15년 동안 사실상 여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랄한 그녀도 권력은 잡았겠지만 세월은 잡지 못했습니다. 환갑을 약간 넘긴 기원전 180년에 여친은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다가 죽었습니다. 이후에 여씨의 나라가 아니고 유씨의 나라를 바라던 신하들이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개국공신인 주발과 승상 진평이 그 피비린의 파티에서도 용케 살아남은 여러 유씨왕과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권력에 취해 호둥대던 여씨 세력은 순식간에 절멸했습니다. 개평으로 번케의 부인이자 여치의 여동생인 여수도 채찍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다른 여씨는 참수, 즉 목이 잘려 죽었는데 여수는 유독 맞아 죽었다는 점입니다. 한고조 생전에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번케가 진압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번케는 척희의 아들인 유여이를 해할 것이라고 모함해서 열받은 한고조가 주발과 진평에게 번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발과 진평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껴서 자신들이 죽이기보다는 번케를 연행해서 한고조가 처분하게 하자고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평이 번케를 압송하는 사이에 한고조는 세상을 떠났고 권력을 잡은 여친은 그렇게 행동한 진평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진평이 꾀를 내서 자기 남편이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굉장히 오랫동안 진평을 괴롭혔습니다. 이 때문에 진평이 묵인 내지 방주에서 여수가 굳이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치가 죽고 나서 여씨 가문은 멸족했습니다. 유씨가 아닌 사람이 제후로서 왕위에 오르면 토벌당한다는 한고조의 말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잔인하고 외척에 전행하는 것을 눈 감아준 여치이지만 억지로 갖다 붙이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치가 집권한 15년 동안 궁궐 안에서는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궁궐 밖에서는 한고조 때와 달리 대외 정복 활동이나 눈에 띄는 큰 반란은 줄어들고 민생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치 사후에 문제와 경제가 이룩한 태평성대인 문경지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은 여치가 잘했다기보다는 한고조가 한신이나 평월 같은 잠재 위험군을 일찌감치 잘라냈고
삼국을 연달아 지낸 소하와 조참이 이른바 무위의 치를 확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치가 살아온 시대는 초안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이 사라지고 한나라가 건국되고도 내부 정리가 불가피했던 약육강식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유일한 아들인 황제 해제도 그 난세에서 인자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여치가 보기에는 그저 나약한 존재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잔인해졌을까요? 고황후라는 시호를 받았지만 후한을 건국한 한구조의 구세손 광무제가 시호마저 박탈한 여치. 사고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항우에게는 인질까지 됐다가 풀려났는데도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울분은 쌓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황후가 됐고 낳은 아들이 황제까지 됐는데도 그렇게 잔인해야 했는지 묻고 싶은 인물입니다. 더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똑똑 오늘의 세계사를 살리는 삼중신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